안녕하세요. 꼭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고지전의 모티브가 된 국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전투,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역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백마고지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중반에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포로 협상이 결렬되자 공산군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전투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유리한 휴전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휴전 협정이 결렬되자 중공군은 유엔군이 장악한 전선의 주요 고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서부와 동부보다는 연천에서부터 철원, 북방의 역곡천 일대에서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하여 고지 쟁탈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국군 구사단과 중공군이 395고지 일대에서 벌인 이른바 백마고지 전투였습니다. 1951년 휴전협정이 시작된 무렵부터 이 일대에서는 군사적 접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철원, 평강, 기마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 중 철원 지역의 요충지가 바로 백마고지였습니다. 만약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철원 평야뿐만 아니라 아군의 병참, 보급로까지 잃게 되기 때문이었죠. 전투 전 대치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국군 구사단은 미 구군단에 배속되었으며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지기 1년 전인 1951년 10월 17일부터 백마고지부터 중강리까지 11km의 철원 평야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구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38군 예하 114사단의 340연대와 324연대가 대치하고 있었고 중공군 113사단은 미 2사단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112사단은 38군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사단은 1952년 9월 22일부로 좌측에 30연대, 우측에 29연대를 배치하고 28연대를 예비로 배정했고 배속받은 51연대는 대대 단위로 운용했습니다.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30연대는 395고지의 1대대, 중마산 일대의 2대대, 역곡천 남한에 예비 3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 중공군 공세에 징후가 있어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던 10월 3일 중공군 한 명이 귀순해 중공군 114사단이 10월 4일과 6일 사이에 395고지를 공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95고지 방어를 2개 대대 규모로 증강하였습니다. 1952년 10월 6일 아침 중공군의 포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공군은 포격에 이어 복내호 둑을 파괴하여 역곡천을 범람시켰습니다. 중공군 114사단이 저녁 7시 15분 395고지를 공격했고 국군 30연대는 3차례에 걸친 공방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중공군이 2개 대대로 공격하자 30연대는 철수하고 2시간 후 28연대가 역습으로 고지를 다시 탈환해냈습니다. 10월 8일 새벽 중공군은 제38군 예비연대를 투입해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군 28연대는 사력을 다했으나 짙은 안개로 포병과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해 아침 7시 10분 주봉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28연대 3대대를 투입해 밤 11시 5분 주봉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10월 9일 밤 중공군은 파상 공격으로 395고지 주봉과 우측 능선 일부를 빼앗았습니다. 적이 점령한 고지에 17,700발의 포탄과 항공 폭격을 날린 후 예비로 있던 29연대로 역습하여 고지를 재탈환했습니다. 중공군은 10월 10일 새벽에 다시 공격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국군 29연대 1대대는 구무능선으로 철수한 후 2대대의 증원을 받아 다시 정상을 탈환했으나
10월 11일 밤 다시 중공군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12일 아침 30연대가 29연대를 초월 공격해 고지를 탈환했으나 적의 반격으로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28연대가 10월 15일까지 6탄전을 벌여가며 고지를 탈환하였고 29연대가 395고지 북쪽 낙탄 응선상의 전처진지를 탈환함으로써 적을 완전히 격퇴하게 됩니다. 국군 구사단은 10월 6일부터 10여일간 24회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대혈전을 치른 끝에 고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공군 38군은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해 1만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국군 구사단은 3분의 1 수준인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는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돼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일 오후 미 8군 사령관인 벤 플리트 대장과 함께 구사단을 방문하여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구사단 장병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고 그 결과 구사단은 백마고지 전투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중에서도 백마고지 3군 신으로 꼽히는 세 분의 영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10월 12일 아군은 정상탈환 공격을 재개했고 이 임무는 30연대 1대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군 응선에 설치된 적 기관총 진지의 화력에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1대대 3중대 1소대장이었던 강승우 소위가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와 함께 수류탄을 뽑아들고 돌격하여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이로써 진로를 확보한 1중대 병사들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백마고지 정상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수운으로 백마고지 3군 신으로 추앙되어 청사의 길이 남을 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95고지가 백마고지로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 중 엄청난 양의 포탄이 고지에 떨어졌습니다. 중공군이 5만 5천 발, 아군이 21만 9천 발의 포탄을 쏘며 총 27만 4천 발의 포격이 이 작은 고지에 집중된 것입니다. 유엔군의 항공기도 754회나 출격해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정상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았고 고지의 수목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얀 민둥산이 된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고 이후 구사단을 백마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벌였던 구사단은 김종호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사단을 이끌고 춘천 대척, 동남리 전투, 신령 전투 후 압록강 초산에 1착으로 도착해 청성 육사단의 신화를 낳게 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52년 5월 3일부로 구사단 8대 사단장으로 부임해 백마고지 전투를 통해 국군 역사에 영원히 남을 백마 구사단의 신화를 남긴 명장이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종호 장군뿐만 아니라 자유대 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헌신해 주신 모든 장병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잘 공부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그분들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